앞서 예고해드린 대로요. 지금부터 WHO의 게임 중독 질병 분류에 대한 찬반 양쪽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판단해 보시죠. 먼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자 찬성 입장 가진 분입니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 맡고 계시는 이상규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정신의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게임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거 무조건 병으로 분류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어떤 이유와 기준 어떤 걸까요? 그렇죠. 게임을 좋아한다고 해서 당연히 그 게임 사용 장애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게임 좋아하고요. 저도 예. 조카랑 게임 같이 합니다. 아, 좋아하시는군요. 그런데 예. 이제 그 게임을 과도하게 사용을 하는데 그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예. 조절을 못할 만큼 뭐 시작하는 거나 중단하는 거나 또 시간이나 이렇게 과도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기능이나 뭐 학교 생활에도 장애가 될 정도로 그런 문제들을 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 적어도 1년, 뭐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사실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 진료실에서도 뭐 흔하게 자주 보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제가 없죠. 그렇지만 어느 일부 학생들에서는 그런 문제적인 행동들이 뭐 학교 생활이든 뭐든 이게 자꾸 문제를 발생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용한다면 이건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치료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보고들이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질병에 대한 코드와 또는 적절한 치료는 필요합니다. 예. 자, 그런데 한때 좀 게임에 몰두를 하다가 이 사람이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네. 한때 게임에 몰입했다고 해서 질병으로 분류가 되어버리면 평생 그 네. 낙인이 좀 따라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청소년이라면 청소년 시기에는 해야 될 일 또는 발달 과정상 우리가 성취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적어도 이제 저희 진료실에 오는 분들은 1년 정도는 아니고요. 예. 중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때가 이제 게임 문제로 계속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다면요, 그런 분이 그냥 한때라고 보기에는 또 그 시기를 그냥 놓쳐서는 그냥 방관해서는 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나중에 또 성인이 돼가지고 잘 크는데 문제가 없어.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은 우리가 적절하게 개입해 줘야 되는 것이 좋은 거지. 그냥 줘서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냥 낙관만 가지고 보기에는요. 너무 그거는 좀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청취자분 중에 0002번님께서 게임 중독이 질병이 되면 병가도 되고 보험 청구도 되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이 질병 코드를 분류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은 그 질병 코드화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정식 진단명이 된다고 하면 이제 예. 의료적 서비스를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죠. 지금 저한테 오는 진료실에서 오는 아이들은 그냥 이 질병 코드가 없기 때문에요. 다른 걸로 다른 질병을 내리고 치료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예. 아니면 치료를 못 받거나요. 근데 이제 정식화되고 그것이 우리나라 진단 코드화 된다면 이제 의료 서비스 내에서 정식 의료 서비스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런 이제 정식적인 치료뿐만이 아니라 게임 사용 장애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 또는 또 예방 또는 홍보 교육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지금은 어떻게 진료하고 치료하고 있습니까? 이 게임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에요. 게임 중독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게임 중독 문제로 주 문제인다 하더라도 연관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환자 같은 경우는 거의 잠을 잘 못 자고 게임만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면 수면 패턴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면 문제에 대해서 접근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충동성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고 상담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부수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학적인 개입을 지금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정식 진단 체계화 된다면 게임 사용 장애에 대한 문제도 접근을 하고 부수적인 문제도 같이 접근할 수 있죠. 저희 청취자분 중에 1229번님께서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질병 지적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있는 시대에 살면서
게임을 많이 한다고 질병이라니요. 이런 반론 주셨는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프로게이머하고 게임 사용 장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 프로게이머, 네, 그거는 프로게이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프로게이머의, 우리가 지금 나오는 연구 중에서는요, 프로게이머의 그 뇌 변화와 게임 사용 장애의 뇌 변화는 다릅니다. 게임 사용 아, 장애는 뇌가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중독적인 뇌의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예.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는 컨트롤 잘 하죠. 조절을 아, 잘 합니다. 프로게이머가 조절 못하면서 어떻게 게임을 승리하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저한테 오는 게임 사용장애 아이는 예. 게임을 해서 승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게임을 계속해요. 뭐 어, 전략적인 거를 잘 사용하거나 공부하지 않고 그냥 예. 게임을 하는 거고요. 예.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는 공부도 하고 전략도 세우고 뭔가 승리하고자 하는 굉장히 많은 그 노력들을 할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게임 사용 장애에 있는 사람들은 심하게 문제가 빠진 경우에는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예. 게임하는 것 자체에 더 몰두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다릅니다. 그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뭐 아까 말씀하신 거는 뇌를 촬영했을 때 좀 다르게 나타난다 이 말씀이세요? 네네네. 프로게이머와 게임 연구들이 중독자는? 있습니다. 프로게이머와 그냥 일반인과 게임 사용장의 그 뇌를 영상 촬영을 했더니 예. 예를 들면 우리 뇌 중에서 우리를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그 전전적 기능이 프로게이머하고 게임 사용장애의 뇌가 서로 다르더라. 차이가 많이 예. 있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연구가 많이 있군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WHO가 이제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당장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WHO ICD-11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계속 개정되는 그런 진단 체계고요. ICD-11이 뭔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클래시피케이션 오브 디지즈 그러니까 국제 질병 분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아, 분류표 같은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예. 질병이 있고 그 질병에 대한 진단 기준 개념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11이라는 건 버전이 11번째 버전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0버전부터 11버전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지금 다시 버전이 된 거거든요. 아, 앞으로 또 버전이 바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많은 연구들이 그동안 누적돼 와서 이 11에서 이게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그냥 예. 뭐 순식간에 탁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 일본,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게임 사용 장애에 대해서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굉장히 적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예. 뇌 영상 촬영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장기적인 추적 연구 또는 이것이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지 또는 다른 그 공중보건학적 의미, 예를 들면 뭐 제 환자는 정신과적인 어떤 심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 근골격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뭐 고북목 증후군이 있다거나 아니면 예, 다른 예. 그 신체적인 질환도 같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문제들이 쭉 누적된 결과들로서 이런 진단 분류 체계 구분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거죠.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게임 중독의 질병 분류와 관리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죠. 이상규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정신의학과 교수였고요. 바로 반대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는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앞에서 인터뷰한 거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WHO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어떤 결론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요. 예. 예, APA라고 불리웁니다만 예. 거기에 그 DSM-5라고 이제 그걸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도 질병 분류 기준입니까? 이건 질병 분류 기준입니다. 예. 미국의 그게 질병 분류 기준이요. 질병 분류 그러니까. 기준이죠. 독자적으로 미국은 자기의 스탠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예. 분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작년 10월에 이제 가장 최근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만 예. 거기에서는 이제 게임 장애를 이용 장애를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찬반의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연구와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질병 코드로 분류하는 걸 유보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예. 뿐만 아니고 놀랍게도 거기에서는 게임 장애라는 어떤 카테고리를 카페인 장애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인 장애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커피에 예. 카페인이죠. 커피에 들어있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질병 WHO라든지 일부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의학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달리
미국은 게임 장애라는 요인이 카페인 장애 정도야 가볍게 본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가볍다. 예.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또 근데 재밌는 게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분류 기준을 예를 들면 술이나 예. 담배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중독은 또 별도의 문항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하고 있는 예. 찬반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 이게 저희들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WHO와 달리 게임 중독을 카페인 중독처럼 가벼운 중독이다라고 보고 계시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뭐 국내에서 뭐 게임에 빠져서 뭐 가족이나 친지를 살해한다든가, 뭐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온라인 아이템을 판매해서 돈을 벌던 아버지가 수입이 줄어들니까 아이를 뭐 학대한 뒤 살해했다,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사건을 보면 카페인 중독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닐까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그럼 게임이 없었을 때는 살인 사건이 없었던가, 게임이 없었을 때는 일어났던 학대라든지 폭행이 없었던가라고 저희는 반문하고 싶은 거죠. 예. 과거에 보면 이제 게임이 나와가지고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강도 사건이 나거나 살인 사건이 날 때 그 사람이 게임을 했다면 모두 게임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 점에서 게임은 대단히 편리한 마녀인 거죠. 예. 근데 과거에 그러면 우리가 20년 전을 돌이켜 봅시다. 20년 전에는 이런 이슈가 없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살인 사건이 없었던가, 예. 과거에 강도라든지 학대라든지 이런 게 없었던가를 돌이켜보면 그때도 똑같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과연 게임이라는 게 하나의 결과물로서, 예. 즉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건가, 예. 아니면 게임이 원인이 돼서 그런 행위가 나타났던가. 그러면 게임이 예를 들어서 원인이 돼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면 예. 이건 정말 심각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반대 그렇게 되면 게임이 없을 때는 살인 사건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인과관계에 있어서 예.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손쉬운 굉장히 마녀 사냥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게임이란 굉장히 편리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애가 공부 안 해도 게임, 살인 사건이 나도 게임, 모든 걸 게임으로 몰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명이 되는 거죠. 저희 청취자분 중에서 4082번님께서 게임 중독은 질병입니다. 가정에서 통제가 안 됩니다. 인생을 망쳐요. 국가 차원에서 치료해줘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아까 앞에서 이상규 교수님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 좀 게임에 빠져서 일상생활 좀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뭐 치료가 필요한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중독관리센터라는 게 보건복지부상에 전국에 50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독관리센터가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뽑아서 봤습니다만, 예. 매년 50개 중독센터에서 치료하고 있는 환자 수가 20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중독센터당 4명도 안 되는. 다 합쳐서 200명이요? 예, 다 합쳐서 200명인 거죠. 예. 한 센터당 4명 정도의 환자를 지금까지 한 내년 4개년 정도 데이터를 봤습니다만, 그 치료센터조차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런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센터라든지 치료 체계를 일단 하고 충분하게 우리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에 구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가장 우려하는 부작용이 있다면요? 예.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게임을 하는 건전한 건강한 청소년이 청소년기는 질풍노도 의식이기도 합니다. 네.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을 가지기도 하고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것에 빠지기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청소년기입니다. 예. 근데 그때 대부분의 청소년들을 보면 청소년기에 저희 이제 제자들을 봐도 그렇습니다만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열심히 하다가 다 그 시기를 지나서 청소년기를 지나서 대학생이 오면 정상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취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런 어떤 지금 같은 경우 진단과 판정의 기준 자체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저는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를 봤는데 2010년도에 아까 어떤 그 모 학회의 위원회에서 발표한 통계에 있습니다. 게임에 대한 중독, 즉 과몰입군을 전체 청소년의 12.4%로 추계한 걸 저희는 봤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수가 되는 거죠. 과장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예, 500만으로 봤을 때 거의 한 70만 정도 청소년이 중독자로 몰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청소년이 그런 불확실하고 잘못된 모호한 판정 기준에 의해서 게임의 장애자로 분류가 됐을 경우에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우려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는 도입하면 안 된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좀 더 신중하게 이걸 연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가능하면 도입하지 않는 게 저희는 옳다고 봅니다. 이 예. WHO의 그런 이번 권유라는 것은 예. 각국의 말 그대로 2022년부터 도입을 권유하는 것이지 강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희는 그런 어떤 그 치료 자체는 기존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치료에 대한 시스템으로도 저희는 충분하다고 충분하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먼저 하고 예. 그 다음에 그걸 고민하는 게 맞지 현재 단계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시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저희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게임 중독의 질병 분류와 관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